반갑습니다. 212쪽입니다. 임재어록 61번째 시간 37 이름 붙이지 마라. 이름 붙이지 마라 할 시간이거든요. 저기 그 선풍기 좀 꺼주시겠습니까? 소음이 많이 돼서. 212쪽 37 이름 붙이지 마라. 사실 우리 이름 붙이지 마라 그럼 보통 사람들 우리가 보통 그냥 누구누구 이름 이렇게 쉽게 생각할 때 이름 붙이지 마라 그러면 그 명사형에 국한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나 아니면 너 뭐 임순희 아니면 너 이름 뭐 아니면 이제 탁자 테이블 뭐 이제 종 꽃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이름 붙이는 거를 보통 세속에서 말하는 이름 붙인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름 붙인다라는 말은 더 이렇게 더 넓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더 광범위한 얘기고 사실 모든 언어에 해당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명사, 동사, 형용사, 대명사 모든 언어가 그러니까 언어화하지 마라 이런 말로도 이렇게 할 수 있고 이게 더 어떻게 보면은 더 깊이 들어간 그 설명이 될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 대상화하지 마라. 이게 이름 붙이지 마라가 이게 아주 광범위하게 해석될 수 있어요. 사실은 이것이 철저히 스스로가 그리 된다면 이게 도죠. 이게 깨달아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생각에 동일시하지 마라. 감정을 따라가지 마라. 아니면 어떤 대상을 선택하고 취하고 하는 것도 사실은 이름이 붙여지고 나서 가능한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사과가 있고 여기에 뭐 돌멩이가 있다 그러면 사과는 먹고 싶고 돌멩이는 뭐 더러우니까 버리고 싶다라는 것이 이게 이름이 붙여지고 나서의 어떻게 보면 행위이고 욕구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분별이 바로 이름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하지 마라 이 말인 거예요. 사실은 이 이름 붙이지 마라 하는 것이. 왜 그러냐. 이게 사실은 이 전어록이라는 게 다른 가르침이 아니거든요. 다른 가르침이 아니고 이 세계에 있는 그대로의 실상에 눈뜨게 하기 위해서 설해진 말이 선어록이에요. 선이라는 게 그거거든요. 있는 그대로의 실상이 선이고 사실 선어록이 그렇고 경이라는 것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뭐 금강경이니 반야심경이니 뭐 화엄경이니 뭐 유마경이 이 말들이 딱 하나 있는 그대로의 실상에 눈뜨게 하고 그것과 하나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가르침이 경이거든요. 그러면 그 있는 그대로의 실상이 뭐냐면 있는 그대로의 실상이라는 건 이제 이걸 이제 말로 정리를 하면은 물론 이 실상이라는 거는 실상이기 때문에 언어로 정리할 수는 없어요. 근데 편의상 우리가 이 공부를 해야 되려면 자기 스스로가 그것이 되려면 그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안내를 받아야 되니까 말로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는데 있는 그대로의 실상이라는 거는 이제 경험적으로는 아주 간단한 것이죠. 그리고 이걸 이 간단한 것을 설명하자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계가 지금 이제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세계, 이제 감각적으로 드러나는 세계, 뭐 소리, 아니면 냄새, 아니면 색깔, 형태, 아니면 뭐 감촉, 뭐 맛, 뭐 이런 것들의 세계와 그 다음에 또 머릿속에서 지금 마음속에서 막 일어나는 생각들 뿐만 아니라 어떤 감정들, 그다음에 욕구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거든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세계, 정신적인 세계 이것을 이제 둘로 나눠서 감각의 세계는 뭐 물질적인 세계로 얘기하고 이제 정신이나 아니면 사고나 아니면 감정 같은 경우는 정신 세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것도 다 그냥 편의상 이제 나눈 것이고 이게 세계예요.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 다양하잖아요. 이 다양하거든요. 사실 그 물질적이고 정신적인 세계가 어우러져 가지고 나라는 존재와 존재감이 생기는 것이고 이 세계가 하나라는 게 있는 그대로의 실상인 거예요. 이게 우리는 모양을 따라서 분별하면은 헤아릴 수 없이 많지만
이것이 있는 그대로 하나인 것이 이 세계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분별은 너무 잘해요. 우리가 잘하잖아요. 너 있고 나 있고 얼마나 머리가 잘 돌아가고 생각도 잘 일어나고 그 느낌도 금방금방 알아차리고 감정도 금방금방 일어나고 그거에 대한 인지도 빠르고. 그러니까 분별되는 세계에 대해서는 너무도 이제 프로인 거예요. 프로. 전문가인데 하나인 것은 모르는 거예요. 그게 하나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아직 있는 그대로의 실상에 눈을 뜨지 못했다. 그래서 모든 가르침이 중생에 보통 깨닫지 못한 사람의 삶이라는 것은 반만 알고 그 나머지 세계를 모른다. 그 반은 너무 전문가라. 너무 분별도 너무너무 잘하고 그 너무도 예리하고 예민해요. 근데 그 하나인 것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그대로의 실상을 가르치는 어록이나 아니면은 경이나 아니면 그 선사들의 언어는 그 하나를 깨닫게 하는데 초점이 맞춰졌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 모든 세계를 버리고 하나만 있는 줄 알고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살아가는 것이 있는 그대로의 삶이냐, 있는 그대로의 실상, 그건 아니고 이제 이 하나를 깨쳤으면 이 하나와 헤아릴 수 없이 우리가 끝없이 펼쳐진 이 세계가 둘이 아니어서 원흉하게 그것을 어떻게 보면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이 삶으로 녹여나게 하는 게 그 나머지 공부라는 것이지. 근데 아직 이것이 있는 그대로의 하나라는 것을 모르고 있고 있는 그대로의 하나라는 것이 스스로 이제 어떻게 깨닫지 못한 사람들한테는 집중적으로 이거를 깨워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를 가르쳐 보여줘야 되고 이게 하나가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의 그 나머지의 공부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시작이 뭐냐면 이 모든 것이 하나라는 거를 몸소 이해를 해야 돼. 처음에는 이해를 해야지 그 하나에 우리가 집중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해조차 안 된 사람 계십니까? 예, 모든 것이 하나다라는 게 그냥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그것이 왜 하나인지 자기한테는 수용이 안 되고 더 나아가서 그 하나라는 것이 바로 지금 눈앞에 있는 이 마음이다라는 것이 이해조차 안 된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없네요. 그렇죠? 사실 여기까지 와서 법문을 들으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이게 이해가 돼야지 올 수 있거든요. 이해 안 되면 여기 못 옵니다. 그럼 이해는 되는데 아직 이게 확실하게 와닿지 않는다 하시는 분 아까 말씀하셨죠. 그렇죠? 그럼 그 하나가 뭔지를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되는 게 이제 첫 번째 이제 과제인 것입니다. 그럼 그 하나가 뭐냐? 그것이 바로 지금 여러분이 이거 부족함 없이 누리고 있어요. 누리고 있는데 본인은 아직 그 사실을 모르는 것이고 이걸 쓰고 있는데 자기가 뭘 쓰고 있는지 아직 깨닫지 못한 것이고 근데 이거는 언제 쓰여지느냐? 숨 쉴 때 쓰여지고 말할 때 쓰여지고 생각할 때 쓰여지고 저를 볼 때 쓰여지고 앉아 있을 때 쓰여지고 아니면 불편할 때 쓰여지고 괴로울 때 쓰여지고 모든 것이 이 하나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이거를 부족함 없이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누리고 있는데도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소를 타고 있다. 소가 이제 이 하나의 본성이라면 누구나 다 소를 타고 있다. 소와 하나이다. 근데 이거를 이 하나, 이 소를 우리가 15도에도 얘기하지 뭐 견우, 드구, 모구 막 이렇게 나가는데 그러면 이 소를 우리가 몸소 발견해야 되고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발명은 아니에요. 발견이라는 건 있는 그대의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되는 게 발견인데 또 발견도 아닌 것이 내가 아는 아니면 내가 확인하는 내가 찾은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발견이라는 건 항상 내가 따로 있어. 그 대상이 따로 있고. 근데 이 공부에서는 어떻게 그러면 진정한 발견이 이루어지냐면 내가 멈추어지고 나의 존재감이 사라지고 내가 볼 것도 사라져야지 진정한 발견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세속적으로 이해하는 그런 발견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도에서의 진정한 발견은 뭔가를 발견하는 자도 없고 발견된 대상이 없을 때라야지 진정한 발견이 되는 거예요. 도에서. 그럼 뭐냐?
이 하나를 우리가 하루 종일 누리고 있고 쓰고 있는데도 확인이 안 된다 할 때는 그 이유를 가만히 곰곰이 보니까 지금 이것의 묘용에 속고 있기 때문인 거야. 이것의 묘용, 뭐 이것 벗어나서 딴 데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이것의 묘용, 작용성, 현상성, 분별성에 속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거 분별성이 뭐냐? 생각, 이것이 생각을 떠난 게 아닌데 이것의 한 측면이 생각인 것인데 우리는 생각에 빠져 있어요. 버젓이 이걸로서 생각이 드러나지만 이것의 단일성은 못 보고 이것의 어떤 묘용성, 드러난 작용성에 빠져 있어. 그래서 그것에 빠져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꿈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깬 자리를 모르는 거예요. 꿈을 만들어내는 자리를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면 마찬가지예요. 생각에 빠져 있고 느낌에 빠져 있고 소리에 빠져 있고 사물에 빠져 있고 아니면 맛에 빠져 있고 감각에 이 감촉에 빠져 있어. 그래서 한번 분별심이 한번 죽어야지 이게 드러난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살아오던 습관이 계속 분별되는 그 묘용을 쫓아가는 방식으로 이렇게 살아왔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 그런 일이 없었으면 뭐 깨닫는다고 고생할 필요도 없는데 그건 알 수가 없어요. 몰라요. 뭐 알아봐야 그건 한 생각의 일종일 뿐이고 그냥 생겨먹은 게 이런 거예요. 생겨먹은 게 왜? 눈은 밖으로 열려있지 자기 근원을 향해 열려있지 않거든요. 귀도 밖으로 열려있고 코도 밖으로 열려있지 그것이 일어나는 자리로 향해 있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생겨먹은 데에 어떤 그 방향성 따라서 마음이 치달려 가기 때문에 뭐 그렇게 분별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겨먹은 게 그래서 눈이 뭐 안으로 열려 있습니까? 눈이 다 밖으로 열려 있지. 우리 감각이 다 밖으로 열려 있지 안으로 열려 있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 속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자리는 그것의 근원 자리거든요. 이 근 원통할 때 근은 이제 소리가 일어나는 근본 자리. 그 근본은 하나예요. 소리이건 아니면은 색깔이건 형태이건 맛이건 뭐 감촉이건 하나라. 마찬가지로 생각의 근원도 마찬가지에 이근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본 하나의 본성은 하나라. 그럼 뭐냐면 경계에 따라가던 그런 것들이 한번 이제 멈춰줘야지 그 멈춰진 자리에 밝음이 탁 있는 것이거든요. 아직 그러니까 그것이 브레이크가 안 걸렸기 때문에 멈춰지는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아직 드러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럼 뭐냐? 절대 이게 드러나지 않은 사람은 생각을 갖고 익숙한 도구들이거든요. 우리가 생각으로 추구하는 거 아니면 어떤 감정 상태로 추구하는 거는 이제 익숙한 도구들이에요. 그거 의지하면 절대 안 됩니다. 어떤 감정이 뭐 고요하거나 그러면 공부가 되는 것 같고 시끄럽거나 그럼 공부가 안 되는 것 같고 이런 식으로 그걸 갖고 공부를 판별해서는 절대 안 돼. 그다음에 뭔가 그럴듯한 생각이 일어나거나 그렇지 않거나 그것이 공부의 증거로 삼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일어나더라도 멈춰줘야 돼. 근데 이게 잘 안 되니까 이 기존의 방법들이 그걸 틀어막는 방법을 썼어요. 오도 가도 못하게. 그리고 무문간이 그거거든. 화두라는 것도 탁 틀어막는 것이고. 그다음에 무슨 뭐 부처님을 염하라 하는 것도 사실은 이러저런 생각으로 막 치성하게 일어나는 걸 막는 것이고. 사실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온갖 끄달리는 것에서 우리가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지는 걸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공부에 몰입이 돼 있는 상태는 사실은 주변의 경계들이 나를 흔들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거기서 주변 경계에서 답답하진 않아. 단지 공부에서만 답답할 뿐이지. 그건 뭐냐면 생각이 그쪽으로 안 끄달려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속의 일이 괴롭히지 않은 거예요. 근데 생각이 어디로 끄달려 가고 있어요? 공부에 끄달려 가고 있기 때문에 공부가 나를 답답하게 하고 괴롭히는 거예요. 뭐 그거는 공부를 해보면 알아요. 왜 답답해? 생각에 끄달려 가기 때문에 괴롭고 답답하고 힘든 거예요. 근데 이제는 세속적인 건 관심이 없고 공부에 관심이 있어. 그럼 공부가 나를 괴롭히는 거야. 공부가 나를 답답하게 하고. 공부가 나를 내 삶을 장애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왜? 공부라는 생각에 끄달려 가고 치달려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그냥 그 어떤 수학 공식과도 같은 거예요. 왜 괴롭습니다. 왜 괴로워? 너 생각이 빠져 있으니까 괴로운 거야. 어떤 생각? 어떤 사람은
세속적인 삶을 살면서 괴로운 사람은 세속적인 생각에 빠져있기 때문에 괴로운 거고, 공부하다가 괴로운 사람은 공부라는 생각에 빠져있기 때문에 괴로운 건데, 내용만 달랐지 생각에 끄달려가는 건 똑같은 거예요. 경계에 일어나는 경계에 의지하고 그것에 끄달려가기 때문에 우리가 삶이 괴로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부는 뭐냐? 세속적인 생각에도 의미가 없어지는 거, 공부에 대한 생각도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 공부라는 건. 왜냐하면 그 모든 생각이 바로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이 분명해져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공부하는 사람이 괴로운 건 공부하는 생각 때문에 괴로운 거잖아요. 공부라는 생각 때문에. 그 생각 이전 자리로 돌아오면 그런 게 없어요. 세속적인 생각이 됐든 법에 대한 생각이 됐든 그런 고통이라는 게 없어요. 이 자리는. 그래서 진정한 공부는 뭐냐면 공부라는 생각에서도 자유로워지는 것이 진정한 공부이다. 그건 뭐냐? 당장 공부라는 생각이 괴롭지 않은 사람도 상관없어. 공부를 오래 가지고 이제는 공부가 장애가 되고 다른 세속적인 문제는 다 해결됐다, 장애가 안 된다 하는 사람도 근본적으로 공부가 안 된 사람인 거예요. 그거는 왜냐하면 한 생각에 지금 사로잡혀 있는 것이니까. 근데 어떤 사람, 나는 아직 거기까지 못 갔습니다, 이렇게 하거든. 나는 아직 세속적인 문제도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 문제는 문제가 안 되고 공부가 문제가 되는 그런 경지까지 못 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왜? 지금 세속적으로 일어나는 이 한 생각 이전짜리만 드러나 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공부를 오래 못했다고 해서 공부할 자격이 안 된다, 아직 멀었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런 그 여러 가지 공부에 대해서 알고 이해한 지식이 없는 것이 오히려 더 좋습니다. 이렇게 막 돌아갈 필요가 없는 것이거든. 그럼 가만히 보면은 지금 모든 것이 한 생각 이 분별에 의해서 이 세계가 창조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게 온갖 생각이 다양하게 일어난 복잡한 세계가 되고, 생각이 그렇게 생각될 거리가 많지 않으면 생각은 이 세상은 단순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사람 참 세속적인 사람들한테서 이 사람 너무 세상을 복잡하게 봐, 이 사람은 너무 간단하게 봐,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 사람의 분별이 정교하고 다양하냐 단순하냐의 차이인 거예요. 깨닫지 못한 사람도 복잡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복잡한 어떻게 보면은 문제가 되지 않을 문제에 남들이 보기에는 그게 아무 문제도 아닌데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단순하게 살아가서 별 고통이나 뭐 번뇌가 없는 사람처럼 느껴지는데, 그건 깨달아서가 아니라 생각이 단순하기 때문에 세상도 단순해지는 것이고, 세상이 단순하면 자기를 괴롭힐 게 별로 없기 때문에 편안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흔들 거리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단순하게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세속적으로 편안하게 살고 싶으면 많이 알고 있지 않으면 돼요. 사실. 많은 걸 알기 때문에 사실 괴로운 면이 있어요. 모르면 근심이 안 되거든. 걱정이 안 되고. 알면은 걱정이 되는 것이야.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근원적인 해탈이 아닌 것이거든요. 그 모든 것이 공중 누각이고 사상 누각이라는 걸 깨달아야지 단순한 생각이든 복잡한 생각이든 그거를 능수능란하게 쓰면서 우리가 그 구속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럼 뭐냐? 구조적으로 뭘 깨달으면 되냐면 한 생각 이전짜리를 깨달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단순한 생각을 쓸 때나 복잡한 생각을 쓸 때나 그것이 생각일 뿐이고 사상 누각이고 공중 누각이라는 걸 깨달으면 돼. 이 왜 바탕짜리 한 생각 이전에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 뿌리가 공해버리면 아무리 가지가 되고 이파리가 되고 뭐가 그 나무가 흔들려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아주 간단합니다. 생각 쓰고 계시죠? 생각 쓰고 계시지 않나요? 알아들으려니까 막 생각이 돌아가지 않나요? 그거는 인지가 됩니까? 막 생각이 작동되고 있다는 사실. 인지됩니까? 됩니까? 그죠? 명확하게 그의 생각이 막 일어나고 있는 게 인지가 됩니까? 됩니까? 안 될 때도 있는데 지금은 됩니까? 네, 집중할 때. 어떤 면에서는 이거는 찰나적인 집중일 수도 있어요. 뭐 그러면서 탁 멈춰지는 것일 수도 있는데, 그러면 잘 안 된다 그러면 제가 그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증명해 보일 수 있어요. 지금
사과를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났죠? 이전에는 그런 생각 없었는데 일어났죠. 사과의 이미지가 그려지죠. 한 생각이 일어났거든요. 아주 단순하죠. 생각이 일어나는 거를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는 그렇게 어렵거나 막 깊은 수행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전혀 예기치 않은 어떤 자극이 탁 드러났을 때 그 생각이 탁 일어나는 거를 보면은 우리가 이게 생각이 일어나는구나라는 거를 예민하게 볼 수가 있어요. 아까도 얘기 중에 아버님 돌아가신 얘기했죠. 아버님 생각 납니까? 해죠. 그러니까 지금 떠올릴 수 있습니까? 아버님 얼굴이라든가 아니면 돌아가시던 상황이 떠오를 수 있습니까? 그렇죠? 이게 한 생각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조금 한 1분 전까지만 해도 전혀 아버님 생각 안 하고 계셨죠. 돌아가시는 장면도 생각 안 하고 계셨죠. 근데 그 생각이 탁 일어나면서 그 강렬한 느낌까지도 같이, 그렇죠. 그 돌아가실 때 우리가 사실 엄중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그 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깊은 감정들이 막 이어져서 한 생각이 일어날 때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특히나 그냥 별로 집착돼 있지 않은 생각은 감정적인 그런 것도 별로 동반되지가 않는데 상당히 집착된 생각 아니면 깊은 상처를 받았다거나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내 인생에서 깊은 그림자를 남긴 사건, 생채기를 낸 사건은 상당히 뭔가 감정화돼서 같이 동반되기 때문에 더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딱 들어요. 객관적으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그 한 생각이 그러면 뭐냐면 부모님은 아버님은 이 한 생각 일어나야지 돌아가신 일이 가능하죠. 그렇죠? 한 생각 그러니까 그 돌아가신 일이 객관적인 일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에 의지하고 있다는 것이 알아지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려면 사과가 있으려면 생각이 항상 일어나야지 사과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거는 이해가 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먼저는 생각이라는 거야. 먼저는 생각이 마치 이런 거죠. 나룻배처럼 생각이 일어나서 그게 내용물을 어떤 식의 강력한 아니면 깊이 집착된 내용물, 생각을 탁 실어야지 그게 존재처럼 있었던 일처럼 객관적인 일처럼 확 세계가 돼버린다는 거죠. 이해가 되고 충분히 자기가 그러고 있다는 것이 경험이 되죠. 지금. 사과가 객관적으로 있으려면 생각에 의지해야 되고 그래야 된다는 것이 받아들여집니까? 그러면 뭐냐? 자식 좋아하죠? 사랑하죠. 그 누구보다도. 그렇죠? 그 자식이 내 자식이 되려면 생각이 있어야지 자식이 된다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럼 자식이 있는 겁니까? 진짜? 저는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이 상처를 받든 눈물이 나든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거기서 어떤 감정을 느끼든 저는 중요하지가 않고 물론 중요할 일일 수도 있지만 지금 여기서 하는 공부는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공부를 하는 그 장소이기 때문에 개인이 느끼는 그 감정 하나하나를 어떻게 다뤄줄 수가 없어요. 그거는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그거는 각자의 몫인 것이고 사실은 그것이 일어나 봐야 그거는 사실은 단지 허망한 어떤 감정이거든요. 본질적으로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느끼고 아는 것이 그것도 일종의 공감 능력인 것이고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이 꿈의 세계를 살아갈 때는 중요하지만 이 꿈의 세계에서는 중요한 일이지만 역시 꿈을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이 있는 그대로 사실이라는 거예요. 예. 사과나 아이가 앞에 있을 때도 생각입니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제가 그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생각할 때 있는 것은 생각할 때
그러니까 눈앞에 없고 뭐 과거에 돌아가신 아버님의 일이라든가 아니면 집에 어느 특정 장소에 있는 자식이라든가 지금 눈앞에 없으니까 생각할 때만 있네 하는 것은 쉽게 수용이 돼.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나 미래에서는 쉽게 떨어져 나갈 수가 있어요. 과거도 쉽게 떨어져 나갈 수 있고 미래도 쉽게 왜? 과거와 미래는 지금의 눈에 앞에 보이는 현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와 미래에 대해서는 쉽게 떨어져 나갈 수 있는데 지금 눈앞에 있는 이것이 꽃병이 환상이고 허상이고 무상한 것이라는 것은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럼 한번 봅시다. 자, 꽃병이 지금 눈앞에 버젓이 있어요. 꽃이 있어요. 꽃이 있는데 이거는 과거와는 좀 달라요. 이것이 표상되는 것이 왜냐하면은 과거는 생각에 의지하거나 아니면 이미지, 어떤 저장된 이미지가 과거가 되는 것이고 미래도 마찬가지인데 현실의 눈앞에 있는 것들은 너무도 좀 더 정교해요. 정교해. 우리 영화를 볼 때 보통 영화는 소리하고 색깔이죠. 시각하고 청각이 어우러진 것이 이 지금 우리가 보는 영화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거와 다를 바 없는 감각이에요. 아니지. 영화는 뭐냐? 시각과 청각과 생각과 감정이. 영화. 우리가 영화관에서 보는 거는 시각과 청각뿐만 아니라 생각과 감정. 그렇죠? 네 가지 요소가 어우러져서 우리 그 영화인데도 빠져들어요. 네 가지 요소가 빠져들거든요. 근데 이 눈앞에 지금 그 영화와 다른 현실이라고 하는 거는 더 세밀하게 다른 요소들이 작동되고 있는 것이야. 뭐냐? 시각. 꽃을 봤을 때 그 다음에 뭐야? 청각. 부딪히는 것도 일단은 청각이니까 또 뭐냐? 후각. 그 다음에 촉각. 그 다음에 혀로 맛볼 수도 있죠. 냄새 맡을 수도 있고. 그러면 5가지 감각기관, 안, 이, 비. 왜냐하면 영화는 안하고 이였는데 이건 안, 이, 비, 설, 신, 감촉. 5가지 감각이 작동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경험되는. 근데 거기다가 생각과 감정까지 그 요소까지 들어가니까 너무 정교하고 정밀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단지 감각의 차이인데 영화는 허상이고 이거는 실제라고 우리는 그렇게 규정짓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기술이 발달해서 영화가 이런 요소까지 다 넣어서 만들어질 수 있으면 우리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거의 감정까지. 그래서 뭐 인공지능이니 AI는 그것까지 기계인데도 그것까지 감정까지 느끼는 것까지 가능하도록 그러니까 말하자면 또 하나의 인간을 만드는. 그럼 그 매트릭스와 같은 것도 이렇게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래도 매트릭스에는 매트릭스에도 가끔 그 레오가 홀로그램처럼 이게 인지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진짜 매트릭스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영화이기 때문에 기법상 속에 뭐 기계로 보인 어떤 인간이라고 하지만 아니에요, 사실은. 사실은 이 똑같은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사람이 공장에서 태어날 수 있다라는 거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이. 그게 과학이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어요. 시간이 걸릴 수 있고 기술력이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면 엄마의 뱃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공장에서 사람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뭔 차이냐? 그러면 눈앞에 있는 자식도 이 꽃과 다르겠습니까? 응? 눈앞에 있는 자식도 꽃과 다르냐고. 뿐만 아니라 내 몸도 사실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는 이유는 따져보면은 나를 애착하기 때문에 나와 가장 가까이 연결된 나와 닮은 아니면 나의 유전자를 반을 가져갔다고 우리가 착각하는 해석하는 그런 존재에 우리가 밀착될 수밖에 없는. 그리고
항상 같이 부대끼니까. 우리가 가정이라는 것은 상당히 원시적인 사회거든요. 원시적인 사회라는 건 우리가 직장이나 이런데 학교에 나가서 막 이렇게 생살 부딪히고 같이 먹고 자고 똥 싸고 뭐 온갖 허물 다 보이고 이러지는 않잖아. 근데 가정에서는 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관계 속에서 엄청나게 밀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 뭐 반려자, 아니면 나는 항상 이걸 느끼기 때문에 더 집착이 더 강해진다고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노출된 환경이 더 많고 더 적나라하게 노출돼 있기 때문에 그게 아주 밀착돼 있는 집착이 강한 대상이 가족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물론 당연히 꿈의 세계에서는 충분히 인정되고 그거를 존중해 줘야죠. 근데 우리가 지금 공부는 있는 그대로 사실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이게 만약에 지금 이렇게 드러나더라도 꽃처럼 드러나더라도 자식이 드러나더라도 이 자식에 대한 해석, 이건 내 자식이야, 진짜 살아있는 자식이야 라는 그런 해석이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가 알고 하는 그런 자식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도 찰나적으로 정교하게 이런 작용에 일어나는 작용에 속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이 진짜인 것 같은 느낌에 빠져드는 거죠. 너무 순간적으로 이렇게 확 일어나는, 그러니까 생각이 확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 여기에서 눈앞에 자식이 있다 하더라도 생각이 왜곡되거나 왜곡되는 경우 있잖아요. 뭔가 잘못돼가지고. 아니면은 생각이 없을 때 과연 내 자식인 줄 알아보겠냐 이거죠. 지나가는 행인과 다를 바 없는 사람일 수도 있고 사물이 되어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이런 얘기한다. 아니 남들이 분명히 내 자식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맞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자기 생각이에요. 남의 생각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어느 것도 사실은 그것이다라고 고정돼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부처님 말씀대로 인연화합이라는 인연화합. 독립적인 정체성이나 독자성이 있는 게 아니라 인연화합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걸 보는 것이 우리가 왜 이걸 봐야 되냐? 이게 무상함을 보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무상하다고 보지 못해서 이게 집착돼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자기를 가리고 있기 때문에 이 본성자를 우리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 무상하다는 걸 알게 되고 알게 되면서 놓아버리게 되면 이게 이 자리가 드러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가끔 보면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더라도 그 무상함을 봐온 공부를 하는 사람은 금방 알아들어요. 자기만의 지키고 있는 기준이 없다면. 금방 이것이 와닿아요. 무상함을 봐왔던 사람은 곧바로 가리키면 이게 딱 이 자리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무상함을 보지 못하고 여전히 습관적으로 그 경계에 사로잡혀 있고 끌려가기 때문에 이게 금방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 차이인 거예요. 아니 멈춰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변하지 않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 의지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나조차도 그렇다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처음에는 어떤 눈에 보이는 대상에 의지하지 않게 돼요. 우리가 이 법문을 듣더라도 처음에는 저 같은 경우는 진짜 어떻게 보면 생짜배기로 공부를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뭐 연기법에 대해서도 공부한 적이 없고 무상함은 조금 내 스스로 살아가면서 느꼈던 것 같긴 해요. 모든 것은 다 상대적이지 절대적인 것이 없다라는 거는 이제 학창 시절을 경험하면서 느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불교적인 접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런 거 무상함을 느꼈더라도 그때뿐이지 또 살아가다 보면은 계속 사람과 상대하면서 뭐 서로 대화하고 설득하고 뭐 그러는 삶이 바빴기 때문에 사실은 그 무상함이 항상 마음속에 남아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근데 공부하면서 그 과거에 느꼈던 그런 것들이 이제 일어나긴 했는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너무 이게 실제가 아니라는 것이 와닿지가 않아가지고 계속 만져본 거야. 어떻게 이게 실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근데 이것만 놓아버리면 되느냐? 아니에요. 이걸 놓게 되니까 뭐가 남아있냐면
자꾸 찰나적으로 일어난 생각에 쫓아가는 줄을 몰랐던 거예요. 그러면 법문 들으면 이겁니다 하면은 이거에 쫓아가거나 아니면은 이거에 대한 해석에 쫓아가는 거야. 뭐 말을 하면은 말에 자꾸 끄달리고 말에 사로잡히는 줄을 몰랐던 거예요. 어떤 눈에 보이는 대상엔 안 가지만은 일어난 생각에 자꾸 사로잡히고 있는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나중에 딱 그 한 생각이 멈춰질 때 이게 탁 와닿더라는 거지. 처음에는 그래서 우리가 욕계, 색계, 무색계, 뭐 삼계를 그렇게 얘기하는데 욕계라는 건 물질 세계인 거예요. 감각이 세계인 것이고. 처음에는 막 그게 끌려가. 눈에 보이는 것이 헛거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아서 소중한 거 있으면 막 집착하게 되고, 보기 흉한 거 있으면 막 배척하게 되고.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것도 다 감각이라는 걸 이해하게 되니까 이제 안 끄달려 가는데 색계, 생각, 정신 내면적으로 일어나는 감정이나 어떤 생각에 자꾸 자기가 의지하고 있는 줄, 그걸로써 도를 구하고 있는 줄을 몰랐던 거예요. 근데 그것까지도 딱 놓아버려야 된다는 거죠. 놓아버리게 되니까 조금 더 거리감이 있는 거야. 생각과 동일시 안 되고 뭔가 여유가 생기고 생각에 막 순간적으로 찰나적으로 넘어가지가 않고 아니면은 뭐 감정에 막 동화되지 않고 이렇게 뭔가 틈이 벌어지면서 이 생각이 일어나는 이 자리, 감정이 일어나는 이 자리 뿐만 아니라 어떤 감각이 일어나는 이 자리가 확 와닿게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다 해봅시다. 대구 어디서 왔습니까? 대명동. 대명동과 여기서 일어나는 이 자리가 이 간극이 느껴집니까? 안 느껴집니까? 대명동 누가 하고 있어요? 한 생각이 자기한테서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대명동은 대구 대명동에 있지 않죠. 여기 한 생각이 일어나는 여기가 바로 마음자리고 여기에서 세상이 창조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대명동. 근데 생각에서 안 통하면 다른 데서 통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근원자리는 하나거든요. 대명동. 여기에서 이 자리가 와닿지 않는다 이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왜냐하면 아니 비설 신의의 근본 자리는 딱 똑같은 거거든요. 뭐가 보입니까? 사물이 보입니까? 제가 보입니까? 떠보세요. 순간적으로 확 드러나죠. 내가 의지하지 않아도 저절로 일어나는 이게 있죠. 이것이 드러나는 그게 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가. 그렇죠? 와닿습니까? 그 자리가? 안 와닿습니까? 네? 눈을 감았을 때는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눈을 뜨니까 확 드러나는데 결코 이 깨어 있음은 근원자리는 저 밖에 있지 않아요. 저한테 있지 않다고. 여기에 있거든요. 여기에 있다.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 드러나는 삶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감아보십시오. 떠보십시오. 여기서 드러나지. 자기한테서 드러나죠. 자기한테서 드러나는 건 알겠죠. 사실은 나라는 이 육체도 여기서 드러나고 있거든요. 잘 보세요. 그러면 제가 가리키는 쪽으로 보십시오. 시선을. 죽비 보입니까? 보입니까? 자, 그러면은 책을 보십시오. 책 보입니까? 한번 손가락을 가리켜 보십시오. 손가락으로 가리켜 보십시오. 보이는 쪽으로 시선 따라서 손가락을 가보십시오. 제가 가라는 대로 손가락과 시선이 같이 가야 됩니다. 책을 보십시오. 탁자를 보십시오. 꽃을 보십시오. 바닥을 보십시오. 무릎을 보십시오. 손을 보십시오. 손, 자기 손. 다른 쪽 손. 아니, 가리켜 보이라는. 보이십시오. 자기 가슴을 보십시오. 자기 가슴. 그렇죠? 턱을 보십시오. 눈을 보십시오. 손가락이 가리키고 있는 데를 보십시오. 손가락을 어디로 가리키고 있습니까? 눈을 보라고 했습니다, 저는. 자, 시선 따라가는 거예요.
저는 손가락이 보이면 안 돼요. 손가락이 가리키는 쪽을 봐야지. 거기 있잖아. 보는 자를 보라는 거지. 손가락을 보면 안 돼, 이 순간. 손가락이 가리키는 것을 봐야지. 한번 지금 와닿지 않으면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아무도 의식하지 않는 상황에서 뭔가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의식이 돼서 뭔가 좀 자연스럽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데 이것도 아주 중요한 방편이 좋은 방편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대상만 쫓아가는데 보는 자를 본 적은 없어. 한 번도. 이것이라는 거지. 사실 모든 사물은 여기서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모르겠어요? 너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지.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어야지 모든 걸 다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왜 거울에 뭐가 있으면 그것 때문에 만상을 있는 그대로 못 비추죠. 그래서 원래 이건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텅 비었다, 허공과 같다. 아무것도 없어야지 모든 거를 다 드러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맞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 것이. 뭘 봐야 되는지 알겠죠? 따라가지 말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따라가면 안 돼요. 뭘 가리켜도 그걸 보면 안 되고 이 근본짜리 이것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요 하나. 그것이 뭐야? 이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고 그래서 한 손바닥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게 뭐냐면 이것이고 이것이고 이것일 때는 다 달라요. 근원이 아니에요. 그리고 한 손바닥의 소리를 들어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진짜 소리가 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요 근원으로 돌아가면 여기서 모든 소리가 다 나고 있고 이 움직임도 여기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소리도 여기서 일어나고 있고 움직임도 여기서 일어나고 있고 형태도 여기서 일어나고 색깔도 여기서 일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꼬집어 보세요. 여기도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거야. 여기서 냄새도 여기서 일어나고 있고 맛도 여기서 이 깨어 있음에서 일어나. 그래서 우리 육조 그것도 아주 좋은 힌트입니다. 육조 단경 보면은 도명상자가 대유령까지 육조스님 쫓아와가지고 의발을 취하려는 의발은 법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바위에 던져놓는데 들어 올릴 수가 없어. 왜? 이거는 모양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들어 올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법을 구하러 온 자가 진짜 의발은 법을 말하는 거. 못 들어 올리지. 왜? 법은 이미 자기가 쓰고 있는 것이 법인데 어떻게 들어 올릴 수가 있어요? 들어 올리려는 이것이 진짜 법이니까 사실 들어 올릴 필요도 없어. 이미 다 갖춰져 있는데. 그래서 성과학도 생각하지 않았을 때 도명상자 본래 면목이 뭡니까? 좌종 소리도 죽빛 소리도 그 어느 소리도 생각하지 않을 때 본래 면목이 뭡니까? 아니면 이것이 드러날 때나 이것이 드러날 때나 이것이 드러날 때나 본래 면목이 뭡니까? 변하지 않는 그 자신이 누굽니까? 딱 깨닫고 하는 말에 이거는 물을 먹어보고 차고 더운 줄 아는 거와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 그만큼 실질적인 거고 실제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실질적이고 실제적이고 체험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체험적이라는 거. 경험되고 있죠. 지금 이 자리 경험되고 있죠. 사실 이걸 가리키는 것이거든요. 이거 자기 자신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라고요. 이걸 가리키고 있는 것이고 이걸 가리키고 있는 것이고
이 손가락 드는 것도 이걸 가리키고는. 그래서 이거는 가르쳐 준다 안 해요. 가리킨다 하지. 곧바로 가리킨다 하지. 설명을 안 하고 곧바로 가리킨다 하지. 자기 마음자리를 각자 누구나가 쓰고 있는 그 마음자리를 가리킨다 하지. 뭘 어떻게 설명해주고 안 해. 그거 다 말 따라가는 거 이거 허망한 짓거리거든. 한 생각이 일어나는 이 자리로 돌아가야지. 여기서 생각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대구 대명동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잖아. 그뿐만 아니라 서울특별시도 여기 있고 대한민국도 여기 있고 한반도도 여기 있고 지구도 여기 있고 우주도 다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계가 유심이다. 유심. 이름 붙일 필요 없어. 심하는 이것이라는 거예요. 심 이전이라는 거예요. 이게 심 이전이라는 거예요. 요것을 우리는 놓치고 살았다. 모든 것이 이 하나라는 것을 스스로 발견하지 못하고 진정으로 발견하지 못하고 진정으로 체득하지 못하고 진심으로 확인하지 못하고 다 따로 있는 줄 알았다. 그럼 뭐야? 이게 탁 드러나면 따로 있는데 하나이고 하나인데 따로인 거지. 이게 바로 이 세계에 있는 그대로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새가 어디서 옵니까? 새가 법문하고 있는 거 아시겠죠? 새가 지금 법문하고 있습니다. 요거 하나를 계속 가리키고 있어요. 항상 내가 법문할 때 저 새가 와가지고 자기도 같이 하고 그러더라.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버스도 여기서 지나가고 있고 사실은 대구에서 온 적도 없어요. 뭐 거창에서 오신 바도 없고 사실 이거 타고 왔지 내가 와 진과이가 내가 온 게 아니라 이것이 모든 거를 다 이게서 이거를 대승이라고 큰 수레 모든 일을 다 이 하나가 다 실어 나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끝간데 없이 테두리가 없는 큰 수레인데 너무 청정해. 모양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걸 타고 있는 줄을 미처 스스로 확인을 못한 거예요. 생사가 다 이것으로 인해서 드러나고 있고 그래서 진짜 나는 뭐냐 이것이다 이거예요. 삶도 여기서 드러나고 죽음도 여기서 드러나고 온갖 세상사 생로병사도 다 여기서. 그래서 나는 삶도 태어난 적도 없고 죽은 적도 없고 태어남을 당한 적도 여러분 보통 이거 깨닫지 못한 태어남을 당했어. 내가 태어난 게 아니라 누가 여기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딱 생각대로 태어난 사람 어디 있습니까? 나는 태어남도 당한 거야. 졸지에 이 세계에 내팽개쳐진 거라. 죽음도 당하는 거야. 졸지에 죽임을 당하는 거라. 내가 죽고 싶어서 죽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근데 딱 이 자리가 드러나고 보면 태어남도 내가 창조하고 있었고 죽음도 내가 창조하고 있었고 삶도 이것이고 죽음도 이것이구나. 그 다음에 인생사 모든 것이 다 이것이구나. 전혀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일어난 거는 저 환상과 같고 아니 여기에 뭐가 있어요? 뭐가 없잖아. 뿌리가 공한데 거기서 일어나는 것들이 뭐가 실체가 있겠냐는 거예요. 원천이 비었는데 뿌리가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서 일어난 모양들이 그래서 공상이라 하는 거예요. 공한상이다. 그게 셋즉시 공이라는 거예요. 공한상들이다. 모든 것이 다 공상이다. 나도 공상이요. 꽃도 공상이요. 자식도 공상이요. 책도 공상이요. 모든 것이 공상이다 이거예요. 삶도 공상이요. 죽음도 공상이요. 아픔도 공상이요. 행복도 공상이요. 근데 우리는 이 공한 줄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에 구속을 받는 거예요. 본래 있어도 있는 게 아니고 없어도 없는 게 아니라는 걸 알면은 그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이거든. 근데 우리는 뭐가 있으니까 보통은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 막 머리를 짜내. 뭐 죽음의 임박해 막 살려고 막 발버둥치고. 근데 아무리 짜내봐야 이거 공상이고 허망한 것인데 무상. 그리고 이 모양들은 항상 신선한 겁니다. 똑같은 모습이 한 번도 없어요. 그 말은 뭐냐 항상 찰나찰나 다 변해가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생겨난 건 사라지는 것이고. 근데 이거를 자꾸
죽음을 가로막고 막아서 보십시오. 이 형체가 사라지는 걸 우리가 막아설 수 있는, 이거는 있는 그대로의 실상이기 때문에, 법이 원래 그러하기 때문에 이거는 무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어느 누구도 가로막을 사람은 없어요. 막을 수 있는 사람 없어. 우리가 안 죽겠다고 발버둥 친 사람 중에 안 죽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법이 그러한 거예요. 생겨나면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 생사에서 해탈한다 그러면, 잘못하는 사람은 이 몸이 영원히 죽지 않는다, 아닙니다. 이게 그냥 무상한 것이고 찰나찰나의 분별일 뿐이고, 진짜는 이 생사 이전 짜리구나. 이게 진짜구나. 이게 나라면 나인 것이구나. 사실 나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자꾸 그걸 진나라고 이름 붙이는 거는 우리가 자꾸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위로해 주려고 진나라고 이름 붙이는 거야. 안심하시라고. 근데 진나도 아니에요, 이거는. 나라는 것이 무아인 것일 뿐이지. 그러니까 이것만 항상 한 것이라는 거죠. 이것뿐이다 할 때는 괜히 그냥 섭섭하고 아무것도 괜히 허전하고 하다가 이게 진합니다. 아 맞아, 이게 진하지 하면서 안심하는 그런 것도 우리가 나에 너무 중독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거 하나뿐이다라는 것이 분명해지는 것이, 이것이 모든 것이고 모든 것이 이것이라는 게 분명해져서 뭘 해도 한 바가 없어. 나라는 것이 뭔가를 해도 한 바가 없고 얻어도 얻은 바가 없고, 그렇게 되는 것이 진정한 해탈인 것입니다. 단순히 눈에 보이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그게 해탈인 게 아니라, 해결한 것 같지만 그것이 다시 다른 일을 만들거든요. 끝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자기를 보시라 이거지. 바로 모든 것이 발원지를 보시라 이거지. 그쪽으로 돌아가라 이거지. 그것뿐이라. 한 생각 일어나는 이 자리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가 여기서 일어나고, 느낌이 여기서 일어나고, 생각이 여기서 일어나고, 그다음에 이게 이게 조금이라도 와닿았으면 이거에 이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자꾸 옛날 버릇대로 막 여기저기 들락거리면 이것이 낯설어진 상태에서 그대로 있으면 힘을 못 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익숙해지고 모든 어떤 그 삶의 무게중심이 이쪽으로 다 와버려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다 우리가 다 모든 걸 놓아버린다. 무상하다는 걸 보고 거의 집착하지 않는다. 쫓아가지 않는다. 담아두지 않는다. 안팎으로 다 비워줘야 돼. 마음에 의지하는 그 마음을 다 회수해버려야 돼요. 이것만이 진실하기 때문에 그냥 그 자리에 있으시면 됩니다. 어디 가지 않고. 그러면 이게 진가를 발휘해서 이게 진짜 여기에서 진짜 힘이 나오거든요. 설명할 수, 우리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힘이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도 이런 지혜가 있고 이런 힘이 있어요. 아직 그것이 발현될 인연을 못 만난 것일 뿐이야. 근데 딱 인연을 만났으면 이제는 완전히 여기에 이제 올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다. 그래야지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생각이나 감정이나 여러 가지 경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마음이 혼란스럽지 않고 어둡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그래서 이 사실이 명백해지고, 이제 명백해지면 이거에 익숙해지는 그런 것만 남아있는 겁니다. 절대 어디 돌아다니지 마십시오. 그 의자 앉은 자리에서 모든 결판을 내셔야 돼. 왜? 여기가 보고거든. 여기가 모든 걸 100% 다 갖춰져 있거든.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경계 따라가든 어떤 삶을 따라가다가 감각 따라가다가 멈추고, 브레이크가 걸리고, 생각 따라가다가 멈추고 걸리고, 감정 따라가다가 멈추고, 딱 그 자리가 딱 드러납니다. 명명백백히 드러나요. 거기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온갖 것을 걸림없이 쓰면서 머물지 않게 되는 그런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자, 보겠습니다. 212 37. 이름 붙이지 마라. 스님들이요, 이름 붙이지 마라를 지금 1시간 동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어나는 생각, 일어나는 분별 다 자기한테서 일어나거든요. 거기에 따라가지 않게 되면 이것밖에 없다. 거기에 의지하지 않게 되면 오롯이 이것밖에 없다. 스님들이여, 대장부가 다시 무엇을 의심하느냐. 눈앞에서 쓰는 것은 또 누구냐. 붙잡았으면 곧 쓸 뿐 이름을 붙이지는 마라. 이것을 일러 현묘한 뜻이라 한다. 이와 같이 볼 수 있다면 싫어할 것이 없다. 옛사람이 말하였다.
마음은 온갖 경계를 따라 옮겨가는데 옮겨가는 곳이 참으로 그윽하구나. 흐름을 따라 자성을 알아차리면 기쁨도 없고 근심도 없다. 스님들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장부가 다시 무엇을 의심하느냐. 그러니까 이 대장부라는 것은 그냥 이 공부할 마음을 결심을 하신 여러분들이 무엇을 의심하고 근심합니까? 눈앞에 쓰이는 것은 또 누구냐? 이거는 눈 앞이다, 눈 뒤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냥 즉해 있기 때문에 하나로 돼 있기 때문에 그냥 이걸 표현해야 돼서 그냥 눈앞이라 하는데 눈 앞하면 벌써 경계 떨어진 겁니다. 눈 뒤 해도 경계 떨어진 것이고 바로 그 자리. 그냥 눈이다 앞이다 할 때 바로 이 자리를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쓰는 것은 또 누구냐 이거지. 이게 진짜 너 자신이다. 붙잡는 게 아니에요. 확인했으면 진정으로 이것을 체득했으면 이거를 이름 다시 대상화해서 이게 도다, 법이다, 마음이다 이렇게 이름 붙이려 하지 마라. 그냥 부족함 없이 쓰는 것이다. 하나가 되어가지고 이것을 일러 현묘한 뜻이라는 이것이다, 이것뿐이다 이 말인 거예요. 현묘한 뜻이라 하든 뭐 마음이라 하든 뭐 진화라 하든 참나라 하든 그거는 이제 이름인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설법이라는 게 맨날 이름 붙이지 말라면서 자기가 이름 붙이고 있는 거야. 현묘한 뜻이라느니 마음이라니 그게 원래 설법의 이게 딜레마인 거예요. 말 따라가지 말라 하면서 막 말 따라가게 말하잖아. 그래서 진정으로 말하는 사람의 말, 잘 보고 들은 그런 말에 속지 않을 수 있어야지 된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볼 수 있다면 싫어할 것이 없다. 뿐만 아니라 좋아할 것도 없다. 모든 것이 이 하나일 뿐이고 이것뿐이라는 게 밝아지면 어느 어떤 모양에도 싫어하는 모양이든 좋아하는 모양이든 배척하거나 집착하지 않고 요 하나로서 그냥 쓰게 된다. 머문 없이 흐르는 물처럼. 옛사람이 말하였다. 마음은 온갖 경계를 따라 옮겨가는데 옮겨가는 곳이 참으로 그윽하구나. 흐름을 따라 자성을 알아차리면 기쁨도 없고 근심도 없다. 이게 그 33조사 개송에 나오는 구절이거든요. 이게 제22조 마나라 존자의 개송인데 심수만경전 전처실능유 수류인득성 무희영무우 이게 이제 유명한 구절입니다. 이게 뭐냐면 마음은 온갖 경계를 따라 옮겨가는데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휴대폰 하면 휴대폰 이것이 마음인 것이요. 책 하면 책이 마음인 것이요. 꽃 하면 꽃이 마음인 것이요. 걸어가면 걸어가는 것이 마음인 것이요. 응? 그다음에 말하면 말하는 것이 마음인 것이요. 느끼면 느끼는 것이 마음인 것인데 이거는 따로 현상과 분리된 거울이 있는 게 아니라 현상과 모양과 이 모양 아닌 본성이 하나로 그러니까 이 거울은 멈춰 있지 않다는 거죠. 온갖 경계 따라 함께 굴러간다. 마음은 온갖 경계를 따라 옮겨가는데 옮겨가는 것이 참으로 그윽하구나. 우리는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 모든 것이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줄만 아는데 보아도 그윽하고 느껴도 들어도 그윽하고 느껴도 그윽하고 알아도 그윽하다는 건 항상 이거와 하나라는 겁니다. 그윽하다는 것은 잘 분별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있기는 있는데 이거 모양으로 분별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윽하다 하는 겁니다. 다면하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흐름을 따라 자성을 알아차리면 모든 현상에서 그것이 마음 하나임을 다 알아차리면 기쁨도 없고 근심도 없다. 일이 없다 이거예요. 온갖 경계에 따라 할 것 다 하고 느낄 것 다 느끼고 볼 것 다 보고 들을 것 다 들으면서도 그것이 다 이것이구나 이 마음이라는 걸 알아차리면 절대 그거에 머물지도 않게 되고 장애가 되지 않게 된다. 이게 아주 어떻게 보면은 이 3차원을 살면서 4차원을 사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전과 똑같은 경계, 다를 바 없는 경계를 경험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감각들이라는 것도 뭐 보면은
그 낱낱이를 보면 다 다양하지만 뭐 그 범주로 보면은 이 별반 다를 게 없거든요. 뭐 색깔로 보이는 거, 형태로 보이는 거, 소리로 들리는 거, 맛으로 느껴지는 거, 냄새로 경험되는 거, 감촉으로 느껴지는 거. 그다음에 감정이라고 해봐야 우리가 희노애락, 뭐 좋고 나쁘고, 뭐 슬프고, 괴롭고, 막 이 범주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것이 인연화합된 어떤 형상들은 다양할지 모르지만 그거를 보면 그것도 그렇게 복잡한 세계가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행복도 맨날 똑같은 행복, 불행도 맨날 똑같은 불행인 거야. 감정이라는 거는 감정도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좋았다 나빴다. 우리 유선이는 감정이 그래 얘기해라 보면 어땠어? 좋았어. 어땠어? 나빴어. 이거 아니면 뭐 신기했어, 막 호기심이 많았어, 뭐 되게 뭐 아름다웠어, 이런 다양한 식의 그래 분화되지 않고 어린애들은 그렇죠. 좋았어, 나빴어.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막 여러 가지 무슨 미학적으로 미사여구 써가면서 감정이 분화되는 것도 귀찮고 피곤한 일이거든 사실은. 좋으면 좋은 거, 나쁘면 나쁜 거고. 그 둘에서도 또 자유로워지면 되는 거. 사실 또 단순하다가 좋은 게 아닌 게 강하게 묶였으면 또 그것이 고통이 되죠. 흐름을 따라 자성을 알아차리면 기쁨도 없고 근심도 없다. 그래서 또 어떤 거냐면 우리는 공부를 하는 이유가 그냥 뭐 산뜻하고 쾌활하고 가볍고 이런 거를 이제 추구하는데 이것도 경계인 것이고 진짜 공부는 뭐냐면 시끄러운데 조용하다. 이런 말을 공감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 괴로운데 괴로움이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 공부의 목표가 괴롭지 않기, 시끄럽지 않기잖아요. 근데 그래서 진짜 공부가 된다면 시끄러워도 고요하다, 괴로워도 괴로움이 없다 이런 말들이 막 자기 말이 돼야 돼. 자기 살림살이가. 뭐 행복할 때나 즐거울 때는 문제가 안 되니까 그건 거론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꺼려하는 경계들 있잖아요. 역경계에서 죽을 것 같아. 응? 너무 괴로워. 너무 힘들어. 그런데 아무 일이 없네. 이런 말들이 자기의 어떤 자기를 표현하는 언어가 될 수가 있어야지 우리가 진실로 이제 조금 아는구나, 뭔가 맛을 봤구나라는 것을 이제 하게 되고 진짜 이제 공부가 깊어지면 그런 말이 그냥 저절로 이렇게 나오고 어느 순간 되면 그런 말도 안 나와요. 그냥 사는 거지 뭐, 그냥 뭐 있는 거지 뭐. 그래서 다른 게 아닙니다. 이게 명확해져 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제 선사들은 어디서 왔습니까? 물어보거든요. 어디서 왔습니까? 저기 저 거창에서 왔습니다. 팍 때리는 거예요. 왜냐? 아직 이걸 다지지 못했기 때문에 이거 다지게 하려고. 그리고 처음에는 온갖 분별을 다 부셔버려요. 응? 온갖 분별을 다 부셔버린다고. 고함을 확 친다거나. 뭔 소리 하는 거야? 하면서 고함을 팍 친다거나. 이제 좀 이게 익숙해지면 그런 거 이제 뭐 챙길 필요가 없어지면 그냥 거창에서 왔습니다 해도 다른 일이 아니게 되는 것인데 처음부터 그렇게 힘을 얻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계속 얻어 맞아야 됩니다. 계속 왜냐하면 뭔가 따로 있다는 그것 때문에 질문이 되는 것이고 장애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한 생각이 일어나면 그 자리로 일어난 자리로 돌아가라. 그래서 막 두드려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거 다 부셔주는 것이고 요것뿐이 없다는 걸 밝게 보게 하기 위해서. 그 아이들은 어느 학교 다닙니까? 그렇죠. 말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다닌 바가 없어야 됩니다. 그렇죠. 어? 아니 초등학교 그거 자기 생각이잖아요. 그냥 농담으로 보시면 안 돼요. 그냥 뭐 어련히 하는 얘기련이 아니게 진짜 자기 현실이 그렇게 돼야 된다고. 그래서 그렇게 분별하는 것이 이게 뭔가 잘 분별도 안 돼야 돼요. 처음에는 뭔가 말을 이게 한마디 하는 것이 이게 좀 뭔가 틈이 벌어지는 것이고 어려운 일이라는 거를 막 이렇게 처음에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과정이 필요한 게 이 자리에서 모든
생활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이게 완전히 확실하게 확보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힘을 키우기 위해서 자꾸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막 채찍질을 가하는 것이고, 이게 아직 드러나지 않으면 그 모든 드러나지 않는 것도 사실은 일어나는 생각에 자꾸 끄달려 가기 때문인 것이니까 한번 진지하게 질문을 하셔야 돼요. 진짜 무슨 초등학교라고 하셨어요? 네. 아니에요. 얘기하셔도 돼요. 다선 초등학교가 과연 거기 있는가? 진지하게 질문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을 확실하게 이해라도 하게 되면 이제는 그런 생각이 잘 안 따라가게 되거든요. 또 혹시 뭐 묻고 싶은 거 있습니까? 뭐 그냥 자기 공부가 안 된 거 다 드러내야 됩니다. 또 묻고 싶은 거 혹시 평소에 생각나는 게 없습니까? 집에 가면 막 생각이 나겠죠. 그렇죠? 근데 하여튼간 그 생각이 쉬어지는 거는, 질문할 것도 없어지는 거는, 그거는 이제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나아가고 있는 거고, 나아간다는 건 이제 덜어지고 있다라는 거지. 생각이 이렇게 덜어지고 있다라는 것이고. 또 뭐 묻고 싶은 거 있습니까? 자꾸 노타분이 되는 모르겠지만 네. 기억이 자꾸 잘 안 나요.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공부하다 보면 그 누구나가 경험하게 되는 그런 어떤 증상 같은 거거든요. 근데 그 나중에 또 잘 쓰게 됩니다. 이제 공부 과정이기 때문에 이제 분별 안 따라가려고 하고 이게 놓아버리기 때문에 잘 이제 생각도 멀리 안 가고, 그래서 그러니까 생각도 멀리 안 가고 생각이 힘이 이게 이제 약해지고, 그 다음에 경계의 마음이 없으니까 잘 이렇게 머릿속에 남아있질 않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자연스러운 과정이고, 완전히 이렇게 비워지면 또 이제 잘 쓰게 돼요. 기억도 잘 하게 되고. 이래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것들이 사라져 버리면 또 장애 없이 내가 쓸 수 있는 건 다 쓰게 되거든요. 근데 공부 과정 중에 근데 사는데 큰 불편은 없잖아요. 집 못 찾아가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또 그런 것이 이렇게 기억이 안 나면 좀 단조로워지고 편안해지고 그런 느낌으로 또 다가오거든요. 그거는 너무도 지극히 공부 과정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다.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꺼려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그 공부가 이 진리가 우리를 구원해주고 편안하게 해주고, 그러니까 이 자리에는 아무런 고통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와 하나가 돼버리면은 그런 것들이 이제 걸림이 없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것이 자유로워지는 것이고 가벼워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법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구원해주지 다른 거는 절대 못 해줍니다. 다른 거는 다 이제 허망한 이제 그냥 뭐 낫도깨비 같은 것들이거든. 허상들이거든. 또 뭐 질문할 거 있습니까? 예. 그럼 결국은 모든 우리가 보는 것에 의미를 두지 말아야 한다는 것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이제 그게 이제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그런 식의 제시가 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의미를 두고 안 두고도 더도 둔 의미가 없고 안 둬도 안 둔 의미가 없는 그런 일이 있어요. 공부를 하다 보면. 분명히, 왜냐하면 우리가 만약에 가장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것들이 뭐 사람을 돌본다거나 이러면 되게 신경 쓰고 의미를 둬야 되잖아요. 근데 막 의미를 두고 하는데 남겨진 게 없는 거라. 정신을 차리고 막 집중해서 이 일은 꼭 성공해야 돼서 하는데, 인연에 따라서 하는데, 그게 이게 실체가 없는 일인 줄 잘 알면서도 막 의미를 부여하면서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그런 게 있거든요. 우리가 근데 이게 그냥 단지 이해로만 알면 의미를 둔다거나 안 둔다거나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거는 막 의미를 두고 해도 의미가 없고, 의미를 안 둬도 의미를 안 둔 일이 없어지는 그런 식의 이제 그런 삶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거사님 입장에서는 그건 맞는 거예요. 마음을 두지 마라 이거죠. 무심해져라. 제가 전에 그런 습관이 엄청 많았거든요. 인연에 엄청 인연하고 처음 본 사람도 나한테 대한 인연이 있을 것이다. 막 그런 생각을 한 장은. 근데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잘못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집착이라는 그게 거죠. 허상에 이렇게 집착한 것이고,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다 지금 이렇게 자기 생각 분별로 일어나는 순간에 거잖아. 만났다고 이제 헤어지는 건데 그렇죠. 이제 그것이 너무 집착하다 보면 그렇죠. 어느 곳에도 그래서 그걸 우리가 집을 짓는다 이렇게 하거든요. 머물라 그래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관점 있잖아요. 여행 가보셨죠? 여기도 여행 네. 오신 건데 자기 집이 아니잖아요. 네. 어디서 주무신다면 여관에서 잠잔다. 그럼 이렇게 생각해.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이 마치 모텔에서 하룻밤 자는 지금 이 순간에 어떤 인연일 뿐이지 영원히 내 것은 아니고 머물 것이 못 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사시라는 거예요. 그 유명한 시 있잖아요. 여인숙이라는 시. 그거는 다 모든 것이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순간 찰나적인 경험일 뿐 매 순간 우리가 여인숙에 잠시 들렀을 뿐이지 영원히 머물 곳이 못 된다. 그래서 이제 뭐 성경에도 그런 말이 있더래요. 뭐 사막의 여인은 머리 둘 곳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구나. 내가 머물 곳이 없구나. 이게 이제 있는 그대로의 실상을 그런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무주, 육주단경에도 나오거든요. 무주. 머물지 마라. 그거는 모든 사람한테 해당되는 겁니다. 왜? 본래 머물 곳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공간, 물질적인 대상도 머물 곳이 없고 마음속에 갖고 있는 관념도 머물 곳이 없어요. 그냥 인연이 그래서 지금 이렇게 생각도 일어나고 감정도 일어날 뿐이지 그게 허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꿈 깨시라 이거예요. 꿈 깨라. 깨어나라. 이거 깨어나는 거야. 관념의 집에 잠들지 말고 깨어나라. 감정의 집에 잠들지 말고 깨어나라. 감각의 집에 잠들지 말고 깨어나라. 단지 그냥 이 순간 그냥 순수하게 그냥 경험만 하고 그냥 다 지나가는 것이라는 걸 알고 마음에 담아두지 말라 이거예요. 그렇게 살면 진짜 홀가분하겠죠. 인연에 집착이 되고 욕심이 돼가고 할머니에게. 그러니까 그것이 어리석음이라는 네. 거예요. 머물 수도 없고 머물 곳도 아닌데 우리는 자꾸 머물려고 하니까 거기서 번뇌와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걸 목표로 두고 살았는데 예. 사람들과 연이 닿으면 어떻게든지 이 연을 잘 이어가려고 예. 몸을 쓰고 살았고요. 예. 그리고 모든 것들을 예. 그렇게 의미를 부여해갖고 제자리에 탁탁탁탁 예. 갖다 놓고 예. 살았고요. 예. 거기에 항상 의미를 두고 살았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과거는 그 생각에 기반을 한다라고 예. 하니까 도대체 이게 뭐야 싶어요. 사상 누각이고 공중 누각이에요. 모든 것이. 그래서 제가 번아웃 상태가 될 정도로 몸도 예. 마음도 다 나자빠졌단 예.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아무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판단을 할 수가 없는 예. 거예요. 판단을 하게 되면 괴로우니까 예. 판단을 다 그냥 자연스럽게 예. 못하게 되더라고요. 예. 복 받으셨네. 몸 상태가 무문관에 안 들어가도 내 삶이 완전히. 그래서 나보고 뭔가 더 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나는 그냥 죽어버리겠다고 예.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지금 이거도 힘겹다. 예. 나와서 이렇게 사람들하고 마주하고 그걸 하나하나 처리하고 가게 하루 정도 보는 것도 힘겨운데 나보고 뭔가 더 생각을 해서 더 주문을 하고 가게를 더 정리하고 뭐 해라 그러면 나는 죽겠다 그랬거든요. 그럴 정도로 살았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게 그 생각에 예. 그 생각 그 한 생각 딱 놓아버리면 되는데 자기 생각의 감옥인 거. 그래서 생각이 감옥이에요. 딴 게 감옥이 아니라 생각이 허상인 줄 알면 그냥 그 자유인데 그냥 생각이 뭔가 자기 생각의 틀에 탁 제 생각이 옳다. 바뀌어버리면 그게 이제 금강건이죠. 금강건이 깨뜨릴 수 없는 그런 그 쇠창살과 또 같은 거죠. 그게. 근데 생각이라는 걸 알고 허상이라는 걸 알면은 빠져나가지 않아도 자유인 거야 그건. 그런 의미가 없으면은 그런 의미를 두지 않으면 하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예. 그만큼 중독이 된 거예요. 그렇죠. 모든 거에 의미를 둬야 되고 예. 모든 거에 그래서 제자리에 다다닥 갖다 놔야 되고 예. 그래서 사실은 어떤 경우가 있었느냐면 말씀드려도 돼요? 예. 제가 어떤 분을 이렇게 이제 도와주게 됐어요. 예. 거의 5년 동안에 도와주게 됐는데 제가 아플 때 이제 전화 한 통이 없으신 거예요. 예. 근데 처음에 하나도 안 서운했어요. 예. 근데 누군가
친구가 옆에서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 사람은 진짜 그렇게 너한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예, 예.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그 사람은 나한테 너는 죽일 놈이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예. 전혀 어.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예. 그 한 생각 딱 한마디 하는 걸 딱 받아들이는 순간 거기서부터 집을 짓기 시작해가지고 예, 예. 나중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예. 이 사람 너는 인간이 아니야. 어. 이렇게 벌써 인간이 아닌 사람이 돼버렸네. 네, 그렇게 딱 그걸로 만들어 동일시해버리죠. 놨더라고요. 제가. 원래 그렇죠 우리가. 그게 아주 짧은 순간이에요. 길지도 않아요. 길지도 않는데 그게 힘을 계속 자기가 실어넣으면서 자꾸 그거 의미 계속 부여하고 그런 실어넣으면서 거죠. 예. 제 엑기스를 본 거예요. 예. 제 특기를 본 예. 거예요. 의미를 부여하면서 예. 계속 만들어서 예. 이제는 쳐다만 보면 죽이고 싶을 예. 만큼의 그런 분노가 올라오게 예.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기가 만든 거죠 그거. 사실 그 사람이 어떤 연유로 뭐 그 소식을 못 들을 수도 있고 아니면 심각하지 않다고 여겼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죠 물론. 근데 그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근데 그 사람조차도 나의 창조물이라는 걸 명확하게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자기가 스스로 자기가 묶었던 데서 이렇게 자유로워지는 거지. 그래서 절대 경계에 허물이 있는 것이 아니다. 허물이 있다면 나한테 있는 것이지. 이게 자기 허물을 봐라. 그래서 육조 스님이 항상 얘기하는 게 자기 허물을 봐라. 자기 분별에 걸려 넘어지지 마라. 남이 분별에 걸려 넘어지지 마라가 없어요. 왜? 남이 분별은 없거든. 다 자기가 창조한 것들이라. 자기가 창조해놓고 자기가 속고 있는 거라. 딱 그 꼴이라 그게. 근데 조금 전에 그 생각에 대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지금 웃음이 나오죠 사실은. 아니 어떻게 살아야 돼요? 뭘 살아요? 거기 있으면 저절로 사라집니다. 그 앞날을 이게 그 생각이 딱 미래로 튀어버리면 안 돼요. 그것도 분별이거든. 분별심이 확 교묘하게 작동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돼? 됐고 그래 그럼 앞으로 어떻게 이런 식으로 생각이 탁 튀어버리는 거야. 그 뒷생각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 방법 음. 어떻게 이 상황을 그럼 이 상황이 이렇다 그래.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냐? 바라질 마세요. 뭘? 바라는 일은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것이 자기를 구속할 뿐이지. 그냥 돼요. 될 일은 되고 안 될 일은 안 되니까 뭘 바라면요. 그게 번뇌라. 왜냐하면 이게 지금의 주어진 현실과 간극을 만드는 거거든. 바람이 구속이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바라는 마음이 자기를 괴롭혔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것을 알게 되고 보게 되니까 그게 지혜거든. 뭔가 지금 있는 그대로가 100% 진실인 것이지 더 나은 거, 더 좋은 거 그거는 여전히 분별에 떨어진 환상이라는 거예요. 그걸 잘 보라는 거예요. 바라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건 환상이기 때문에 원래 생겨먹은 것이. 환상이 어떻게 실제가 될 수 있습니까? 주어진 현실을 환상 때문에 못 봐 제대로. 주어진 실제를. 꿈 깨시라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